몰라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고, 포스호시라고 하는 게 뭘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왜 지속 가능한 기업인지를 보여주는 문화적인 거고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조그만 조직은 개인의 역량으로 돌아가요. 거의 대부분 조그만 기업들은 개인의 역량으로 돌아가고요. 그것이 커지면, 조직이 좀 더 커지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 룰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위대한 기업은, 진짜 큰 기업은 문화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한 기업에서 우리는 누스킨에는 미래에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인재가 되길 원하는가, 또 이런 인재를 많은 양성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찾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단어로만 보면 금방금방 아는 단어이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종종 이런 얘기 하죠. 긴 시간 사업하면서 20년 넘게 했는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려운 게 많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사업을 쭉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뭐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진입에 대한 장벽이 없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인생을 걸고 진짜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건 진짜 나의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이걸 너무 쉽게 헷가다 갔다가 너무 쉽게 오고 너무 쉽게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태생적으로 이러니까. 태생적으로 진입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같지 않은 게 같지 않게 굴 때 정말 같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간 이것이 저는 가장 길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건 태생적인 거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좌번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그만 가게인 조그만 김밥집 하나 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앞 뒤에 한 4평짜리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한 1억까지는 안 돼도 한 5천만 원 이상 들 거예요. 의자도 사야 될 거고 집기도 사야 될 거고 식자재도 사야 될 거고 그렇죠? 인테리어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그래도. 네. 그러면 그걸 한 5천만 원 정도 하다가 내가 김밥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안 돼. 내 성격에 안 맞아. 그만뒀어. 그럼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 5천만 원만 이 사업 하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넣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루비가 되면 제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도로 돌려주고 루비가 안 되면 내가 먹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루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악착 다 모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사업에 투자한 거야. 왜냐면 내 사업이라며. 그렇잖아요. 사업이라고, 왜냐면 사업하다 보면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샀던 집기나 이런 거 다 거의 뭐 거저주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날아가는 돈이고. 그렇죠. 이런 날아가는 돈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들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 돈이라고, 날아가는 돈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비가 되면 저야 뭐 거의 보증된 사람이니까 제가 떼어먹기 하겠어요? 되면 준다니까요. 루비가 되면 돌려준다니까. 이자까지 쳐서. 루비가 안 되면 내가 먹는 거고. 그럼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이 어떻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거 나한테 성격이 안 맞네. 이딴 소리 할 것 같아요? 이거 막 아마 뭐가 좀 안 돼, 매출이 안 오르거나 뭐가 좀 안 되면 어떤 걸 해서라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돈 투자하고 인테리어하고 다 했는데 손님이 안 와. 어떤 짓을 해가지고 손님 모집을 하거나 뭐하고 하겠죠. 똑같아요. 우리 비즈니스도 그런 아주 상식적인 비즈니스예요. 근데 본인이 시작 당시에 진입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훅 하다가 훅 말기도 하고 훅 하다가 훅 말고 이런
뭐가 좀 어려우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도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고, 뭔가 계속 뭔가를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거를 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한은행 354-02-2778 이걸 보내주시면, 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조그만 김밥집 사장만큼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저는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 자리에다가 저는 꿈이라고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애초부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제일 스트레스 많았던 게 꿈 스트레스였어요. 그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전 되게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 초반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꿈 얘기하면 막 오그라들고 그랬어요. 나는 꿈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앞에서 강의한 저조사도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그렇게 대단한 꿈 갖고 사업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었어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었고요. 우리 애 저기 시장에 있는 유치원 안 보내고 그냥 집 앞에 있는 유치원 보내고 싶었고요. 엄마한테 때 되면 그냥 어머니 아버님한테 때 되면 사람 노릇하고 싶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하고 싶었고 아주 사소한 아주 보통 사람의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막 꿈 얘기하니까 막 당황스러워서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가 욕구라고 써놨겠어요. 목표라고도 안 쓰고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거든. 그냥 아주 유한한 대답으로 욕구라고 써놓은 거예요. 욕구가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욕구라고 하면 이게 진짜 욕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커버가 되거든요. 욕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desire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needs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난 돈 더 벌었으면 좋겠어. 돈이 더 필요해. 난 뭐 좀 더 했으면 좋겠어. 좀 더 벌었으면 좋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더 벌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난 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욕구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욕구를 내는 사람은 실행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이런 욕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도 초반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관두고 싶을 때 사업을 계속한 이유가 있냐? 사업을 관두고 싶었던 적은 있었냐?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지까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관두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라고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럴 때 그때 그만두고 싶었을 때 가장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거봐, 이거 아니라니까. 거봐, 너는 절대 안 된다니까. 이 말이 왱왱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 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절대 그만 못 두겠다. 내가 절대 거기서 그만을 못 두겠고 그만두긴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그만둬야겠다.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내가 그만둬야겠는데 내가 저딴 것 할 때 이런 소리 듣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같지 않은 것들한테 같지 않게 대할 때 정말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그만둬야 돼. 내가 정한 시점에서 그걸 정했던 게 바로 200만 원 벌면 그만두려고 했어요. 저는 초반에 참 꿈도 적죠. 그죠? 그래가지고 200만 원 벌기 전까지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마. 그거를 받아보고 내가 그때 내가 그만둬야겠다. 저런 것들 내가 진짜 저거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만둔다면 평생을 진짜 찌질이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가 먹으면서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시기를. 그러니까 넘기니까 200만 원을 벌죠. 200만 원 버니까 또 그래요. 500만 원 벌고 싶고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그렇게 시기가 진행되더라고요. 자, 그래 요거를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97년도에 썼던 노트예요. 봐보세요. 이게 약간 클래식해 보이지 않아요? 노트가? 이런 노트 보신 적 있어요? 항균 노트?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 노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목표를 적어놔요. 여기다가 루비가 된다. 루비가 되겠다. 98년 1월 달에 루비가 되겠다. 그리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을 넘고 싶다. 그 다음에 GV는 안정적으로 3000 GV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결국 뭐예요? 사업한 지 좀 됐는데 루비도 안 됐고, 여기 뭐예요? 300만 원 더더욱이 어려웠고, GV가 3000 GV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업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끝점을 찍었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루비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고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3000GB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3000GB가 목표였으니까. 3000포인트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족보라고 하는 걸 쭉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그 당시에. 지금은 500만 장자가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해놓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름이 최수미 사장인데, 물론 지금은 100만 장자가 돼 있어요. 물음표 한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임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슨 사업을 언제 애 낳고 애 키우고 우리 개념에서는 그때 애가 한테 대여살 될 때까지는 꼼짝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봐줄 사람이 있나? 저기 물음표 쳐놨던, 응? 저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100만 원자가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그 다음 페이지 여러 명 있었는데 다 그만 거기에 이름에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써있던 두 사람만 지금 사업을 해요. 약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도표를 보시면요. 매나 독수리가 가장 먹이를 빨리 잡으려면 가장 빠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장 직선거리가 가장 빠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가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밑으로 하강을 해요. 그래서 속도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무수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밑으로 하강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스티븐 시걸인가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듯이 갈매기가 그렇게 막 직하강을 하잖아요. 속도를 내면서 방향 틀어줘요. 그러면서 먹이를 낚아죠. 실제로 그게 가장 빠른 길이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제가 저희 둘째 아들인데, 인혁아 잠깐만 비교해봐. 시작. 어떤 게 제일 빠른지 보이나요? 시작. 가장 멀지만 공이 어디가 제일 가요? 제일 빨리 가요.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는 우회 축적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구라고 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꿈, 목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저런 축적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 또는 앞으로 사업할 분들은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나는 잘 못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걸 겪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축적의 시간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앞으로 변화될 미래에 축적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또 겪고 있는 거예요. 해왔던 것을 하고 해보지 않았던 걸 또 노력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모르지만 어찌됐건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뭔가가 또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런 축적의 시간을 계속 우리는 경험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걸 또 우리가 체화시켜서 발전해내야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는 축적의 시간을 그대로 견뎌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행한다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구만 있다면 그 욕구를 다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저는 누스킨이라고 확신을 해요. 네, 진짜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게 내가 못해서 나는 좀 부족해서 이런 거에서 좀 헤어났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좀 가지세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용기를 내면 되거든요.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해. 그냥
난 평범이야야. 그럴 용기를 내세요. 특별하지 않은 용기도 좀 내버리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용기. 그렇게 잘나지 않을 용기를 내면, 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용기를 내면, 그냥 나답게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좋겠다. 나는 그래서 나답게 내가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그런 나를 이렇게 좀 괜찮게 여기면서 가는 그런 조직이 정말 멋진 조직이거든요. 멋진 조직이기도 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보다 이 자기를 괜찮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포스포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의의 힘이 되는 우리 누스킨의 인재들이 돼주시길 바라면서 다음번 뭐냐. 다음번이 뭐였죠? 어른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른은 이거 하나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제 친구가 있는 곳에 놀러 가요. 지리산에 가면 청학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 제 친구가 살아요. 거기서. 제가 도사라 그러면서 사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글도 쓰고 같이 놀기도 하고 여기 투망도 던지고 이렇게 하고 노는데 이런 글을 한번 썼어요. 뭐세요?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를 어른스럽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착각하는 것도 또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이라고요. 어른. 어른은 욕구가 있고 내가 어떤 긍정적 착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되겠다.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의 모습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죠. 난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해나가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저기를 갈 거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이쁘고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 행위를 할 때,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의도적인 노력을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저기로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린이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른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성실이에요. 이 성실함은, 나는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게으르다라고 하는 분이 은근히 많은데, 그건 게으르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정신적인 나태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이고 부지런함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즉,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내가 현재,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의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근데 난 원래대로 그냥 내가 특별히 뭔가를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깨어있게 노력하는 게 없어 라고 하면 그냥 원래대로 사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무의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여러분 운전할 때 무의식적으로 운전하지 않나요? N에 놔야 돼. 일단 기아 변속해야 돼. 브레이크 지금 잡아야 돼 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의식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무의식으로 운전하면 계속 같은 결과만 되거든요. 근데 의식이 있다는 말은 잠깐 제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의식이 있는 상태, 제정신인 상태, 각성된 상태, 깨어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게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래서 온 마을이 다 쓰레기예요, 다. 갑자기 살던 마을이 우리로 말하면 갑자기 난지도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정한 거야. 어디 갈 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살고 있었는데 쓰레기가 매립이 됐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거기서 애도 낳고 사는데 애는 태어나 보니까 쓰레기고 쓰레기밖에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마을 애들이 저기 주변에 가려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학교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냄새예요. 네.
그 기생충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거예요. 기생충에서 왜 결국에는 분노하는 장면이 냄새잖아요. 네. 저도 여기 가가지고 밥 먹는데 되게 먹었거든요. 점심 먹는데. 특히 비 오고 난 다음에. 아주 힘들더라고요. 먹기가 힘들더라고. 하여튼간, 여기와 이제 선교를 저는 처음 가봤어요. 단기 선교. 봉사는 많이 갔어요. 아까 아프리카도 몇 번 갔고, 봉사활동은 되게 많이 가봤는데, 선교랑 봉사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다닐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따뜻함이 있었어요. 따뜻함이 있었고, 좀, 뭐랄까, 따뜻한 마음과, 그다음에 풍요로움이 있고,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풍요로운 마음도 있고, 따뜻함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는 약간 봉사랑은 다르더라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딱 한 가지 다른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보시면 이게 집 지어주는 일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집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나무 세우고 양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참 이것도 집이라고. 근데 이거 할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돈 내가지고 이거 지어준 거 하루 종일 집 지어주고 이걸 하는데 이렇게 예. 이런 집이니까 아까 그런 집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집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집을 지어주는 것도 한 거예요. 이게 집 지어주는 일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모였을 때 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봉사랑 다른 게 선교는 기도하는 삶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삶. 제가 왜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냐? 기도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의 상황이에요. 약간 어렵나요?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각성된 상태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거를 성가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도 써요. 알아차린 상태이기도 하고, 철학에서는 각성된 상태라고도 하고, 심리학에서는 의식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게 다양하게 쓰는 말인데 거의 비슷해요. 깨어있는 삶.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런 깨어있다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도적인 노력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 그 행동을 하루에 수십 번씩 기도해. 그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긍정적 착각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루비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블루 다이아몬드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한 발짝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게 돼요. 이걸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 영상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 현실을 잘 몰랐던 우리는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지선이가 5살 때 손가락을 하나 잃었어요. 이 지선이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손가락이 5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었을까? 꽃처럼 아주 작은 새끼손가락 조금 올라갔고요. 점점 자라났어요. 5개 생겼어요. 조금에다가 패졌잖아.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손가락이 자라날 것이라고 믿는 아이들. 이 착각 속에 삶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4개였습니다. 아직도 소녀의 손가락은 4개뿐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무대에 섰습니다. 희아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성공을 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예.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는 될 거라는 그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 예.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착각. 첫 발을 내디디면 어디든 달려갈 거라는 착각.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착각. 누군가는 나의 능력을 믿어줄 거라는 착각.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착각. 이것이 우리들의 긍정적 착각입니다. This culture, especially positive illusions, keep people happy and motivated and maintaining beliefs in individual success.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게 착각일지언정. 사람들은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살짝 왜곡하고 있을 때가 훨씬 그러지 않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착각, 여러분들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착각할 때, 그때 과연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그 긍정적 착각은 여러분들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도적인 노력이 과연 뭘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대시하는 걸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다이얼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희주요. 무슨 희주예요? 김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얌전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뭔가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시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할 때는 분명히 마지막에 클로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분은 희주여라고 했을 때처럼 말하면은 계속 같은 거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희주요? 김희주라는 거를 솔톤으로 한 번만 올려볼래요? 자기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김희주요. 도레미파솔 솔. 저 김희주예요. 이렇게.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있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 김희주예요. 저랑요. 누스킨 사업 같이 하세요. 저랑 누스킨 사업해요. 도레미파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못해요. 항상 하듯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겠지만 그런 의도적인 노력, 즉 제정신 상태가 많아야 되고, 그렇죠? 각성을 자주 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리더십보다 사실은 리더십, 제가 볼 때는 리더십 좀 너무 비만해요, 지금. 무슨 리더십 해가지고 막 강의도 많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은 리더십 하면 되게 좋아 보이고 매니지먼트 하면 안 좋아 보이죠. 경영자의 사고 뭐 이런 거 안 좋아 보이잖아요. 천만에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매니지먼트예요. 나를 매니지먼트하고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수행하고 실천하고 내가 해야 될 거를 꾸준하게 그걸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그게 매니지먼트거든요. 숫자 매니지먼트하고. 지금은 뭐 좀만 들어봐. 나 들어봤어. 저 사람 강의 아는 거야 그거. 완전히 리더십의 비만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웬만한 거 다 들어봤어. 들어온 거 듣고 안 듣고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했냐 안 했냐요. 이 프로의 세계는 아주 냉업해. 아주 냉엄합니다. 했냐 안 했냐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지금 미거든, 미. 팥을 톤을 2개 올려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분의 깨어있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나 뭐 했습니까? 오늘 요일별로 명단 연락하셨습니까? 오늘 강의 한 편 들었습니까? 오늘 성장을 위한 책 읽기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대한 수목토 달리기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 뜬금통 오늘 보냈나요? 좋은 강의 내가 본 게 아니고 보내기 했나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초대 멘트 했나요? 보상 안내 했나요? 웃으며 했나요? 이런 내가 해야 될 체크리스트, 내가 해야 될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 체크하면서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책 30분 읽었나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 연결하셨습니까? 족벌 하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저녁 체크 했습니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건 본인이 잘 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 빨리빨리 지우게 시켜요. 더 이상 적지 말라고.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왜냐면 무의식 상황에서 하니까. 그죠?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그대 거야. 예. 예.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저처럼 미라클 모닝. 이건 뭐 일찍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나는 사람 칭찬하고 존재를 본다. 만나는 사람한테 칭찬 한마디를 던졌냐 안 던졌냐. 던졌으면 체크, 안 했으면 체크 안 하고. 이런 식의 본인의 깨어있는 노력을 하게. 어느 순간 이게 되면 한 달만 해도 이거 지워줄 게 되게 많아요.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긍정적인 노력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를 했냐? 뭘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우리 23년의 역사 1년에 쓰는 방법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그거 얘기했어요. 네, 그거 얘기했고, 우리가 얼마나 왜 지속 가능한 기업에서 우리가 나의 파트너를 만났는지. 그래서, 포스포굿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 마음 씀씀이, 어떤 마음으로 했나.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5가지 이제 아까 외우신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업이 찾는 인재가 있다. 그 3가지다. 그 3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태도. 태도 기억나시죠? 태도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신한은행 35402-27780. 그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욕구예요, 욕구. 사실은 그 자리는 꿈으로 쓰고 싶었지만, 욕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구가 있다면 그 내재된 그 떨어지는 그 추락하는 축적의 시간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구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 떨어짐을 극복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기 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용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내시고. 예, 그 길을 묵묵히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터득이 돼요. 리크루팅도 터득이 되고, 이 비즈니스 속에도 터득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어른이에요.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에요. 그 어른은 그냥 이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긍정적 착각. 나는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긍정적 착각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이 된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고마워요. 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안녕. 네.